네, 안녕하세요. 미국 국채 괜찮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SLR 관련 진행사항이 조용하다 해서 근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번.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29조 달러이고 이 중 외국이 보유한 미국채는 8조 달러대로 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21년 7.3조 달러, 그 다음 년 7.6조로 늘었고요. 그 다음 년 7.8조로 늘고 24년 7.9조로 마지막에 2025년 8조 달러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자,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국채가 그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채 보유를 줄어들이는 게 아니라 2010년에는 미국 국채를 49%까지 보유했던 외국인이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 미국 국채를 70% 이상 소화해주는 미국 국내 자금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로는 스테이블 코인 기업과 기업인 테더와 서클이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테더가 1620억 달러, 서클이 650억 달러의 규모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월 80에서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물량의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는 대량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죠. SLR 규제를 완화가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SLR 규제도 그렇지만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쪽으로 계속 뭔가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자, SLR 규제 완화는 미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구입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이죠. SLR 규제 완화 결정이 6월 26일 연준에서 났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럼 8월 26일이면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날이네요. 20년 사례를 보면 의견 수렴이 지나고 2개월 정도 뒤에 최종 발표가 나옵니다. 수렴 기간이 8월 26일까지니 2달 뒤인 10월 말 정도에 수렴 기간 끝나고 다시 2달이군요. 10월 말 정도에 최종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SLR은 자본금은 총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LR은 자본금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을 미국 은행들이 보유해서 위험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죠. SLR 규제는 자산 2,500억 달러 이상 대형 은행은 3% 이상,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은행들은 5% 이상 유지가 기준입니다. 즉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라는 거죠. 자, 대형 3%, 금융 시스템 5%. 자, 5%의 SLR 규제를 받은 초대형 은행은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정도입니다. 자, 이 규제 완화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대형 은행의 SLR 규제를 5%에서 3%로 낮추는 것이죠. 이럴 경우 초대형 은행들은 1조 8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은행이 5%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로 낮추면 더 2%만큼 살 수 있는 거죠. 그 2%가 1조 8천억 달러라는 거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미국 국채가 1조 1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거의 1.5배 수준의 일본 하나의 나라가 생기는 거네요. 초대형 은행이 1조 8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 추가 매수 이력이 생기는 것은 일본보다 큰 초대형 매입처가 하나 더 생기는 수준인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미국 국채 SLR 계산의 분모에서 빼는 방법입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미국 국채가 SLR 계산에 빠지면 아무리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해도 SLR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코로나 시기에 잠깐 운영했다가 2021년 4월에 종료한 제도라 연준 입장에서는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5년 6월 26일 연준 페드는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SLR 규제를 완화를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2명은 마이클 바와 쿠글러입니다. 마이클 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은행 파산 위험이 높이며 파산 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예금 기금이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힙니다. 연준은 통과된 내용의 두 가지 방안 중 첫 번째 방법인 초대형 은행의 SLR 규제를 5%에서 3%로 낮추는 것임. 연준은 SLR 규제 완화를 통과시켰지만 기술을 좀 넣었습니다.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3%까지 바로 낮추지 않고 3.5에서 4.5%로 낮추는 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등 초대형 은행들은 4.5%로 낮아졌고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중소형사에 3.5%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은 초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자회사들에 대한 SLR 기준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은행 자회사들이 6%에서 3.5%로 크게 완화되다 보니 2,100억 달러의 자본 여유가 생기게 되죠.
초대형 은행들은 5%에서 4.5%로 살짝 낮아지다 보니 130억 달러의 자본 여유가 생겨서 실제 효과는 은행 자회사에 생기게 됩니다. 둘을 합친 2230억 달러가 생각보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자본 여유가 늘어나면 국채를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2230억 달러의 자본 여유가 생기면 이론상 미국 국채를 9조 달러까지 추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조 달러요? 엄청난데요? 아까 1조 8천억보다 훨씬 큰데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5분. 보통 국채를 10%에서 20% 정도 보유하는 것을 감안하면 9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는 실제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머리를 쓴 것이죠.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SVB 은행 등이 속한 일반 은행은 기준을 유지하고 초대형 은행은 5%에서 4.5%로 살짝 낮춰서 여파를 줄였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단순해서 위험이 낮은 은행 자회사들은 6%에서 3.5%로 대폭 낮춰서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죠. 연준이 기술을 써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SLR 규제로 결정했지만 이것으로 국채가 해결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은 2025년 상반기에만 1.1조 5 달러의 재정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즉 1조 1,500억 달러네요. 와, 상반기에만 1조 달러의 재정 적자? 그런데 1조 8천억 조달해도 이거 그냥 그죠? 깨진 독에 그냥 물 붓기네요. 2024년 상반기보다 38%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10년간 8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시키는 감세안이죠. OBBB 통과를 시킵니다. OBBB에는 미국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증가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년간 1조 8,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니 5조 달러의 부채 한도는 걱정 없이 2년 정도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 2년 동안 안전하다는 거네요. 네. 그럼 2년 동안 미국 주식 경기 침체 없다고 약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OBBB가 통과되며 미국 부채 증가가 속도 제한이 풀리는 것이죠. 미국은 풀린 부채 한도를 활용해서 텅 빈 TGA 잔고를 채우고 공무원 퇴직연금, 우체국 퇴직기금에서 빌린 4천억 달러를 갚았습니다.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신규 국채까지 몰아서 하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재정 적자 수준 TGA 잔고, 퇴직연금 등에서 빌린 돈을 상환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만 2조 달러 국채를 찍어야 하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국인이 하반기에 사주는 금액은 1,000억 달러 내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5에서 600억 달러 매수를 등을 감안하면 아직 1조 8천억 달러가 부족합니다. SLR 규제 완화로 9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 매수 여력이 미국 금융권에 생겼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은행의 자회사들은 국채 매수를 빠르게 시작할지가 의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과다하게 보유했다가 문제가 생긴 SVB 은행 사태가 이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락기니까. 한 줄 코멘트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른 말임. SLR 완화는 미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를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맞지만 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음. 의견 수렴 기간인 8월 26일이 끝났으니 10월 말쯤 SLR 완화 시행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미국 국채 수요처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님. 스테이블 코인도 연간 1000에서 1200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캐파라 한계가 있음. 미국의 재정 적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재정 적자는 확대하는 OBBB 법안과 통과된 상황임. 브레이크는 부실한데 풀악셀을 밟고 있는 기름 많이 먹고 있는 미국의 대형 승용차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렇네요. 양쪽을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댓글 딱 2개만 읽어볼까요? 기준 금리가 내려갔는데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전에 SLR 규제 완화 글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메른이 글을 읽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27년 나님의 댓글입니다. 27년에 써야 할 돈 중 10분의 1을 한때 안전자산이라 불리었던 미 장기채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당시 27년, 그 당시 10년물 금리가 3.9 정도였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주식에 넣어둔 나머지 돈이 열심히 불어난 동안 오히려 미국채는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요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약간의 이익이라도 보고 탈출하겠다 싶었는데 메르눔의 견해가 한결같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1년 정도 단기적으로 보아도 미 장기채는 가망이 없을까요? 주식은 우량자산을 사두고 기다리면 오른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데 미 장기채는 우량자산인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좀 말해보면 미 장기채 이거 우량자산이라고 예전에 말을 했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요? 다른 사람이 미 국채를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미 국채를 사면 꾸준하게 우상향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너무 쓰는 돈이 많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볼 게 앞으로 2년간 쓸 돈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2년간 쓸 돈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이 사는 자본으로도 안 돼요. 옛날에 48% 점유율이 지금 28%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딱 반토막 정도인 거죠, 거의.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데 이 28%가 48%로 올라간다? 글쎄요. 이 글만 읽어서는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